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은 뭔가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떠나기 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는 하락가였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도 마지막에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또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장 초반에 좀 안 좋더라도 이렇게 올리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주를 보시자면 테슬라가 3.50% 올랐습니다. 한때는 2%가량 하락했다가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럽 자동차 판매가 안 좋으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캐시우드가 지금 2,6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를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까지 테슬라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 구글, 아마존, 애플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애플은 AI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아직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관세에 대한 압박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관세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해결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관세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탐지수도 29까지 와 있습니다. 14에서 출발해서 지금 29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4월 2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분기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 그러면 상승할 것이고,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이 많을 것이라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왔던 부분인데 지금도 어느 정도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면 지금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는 멀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저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미저리 인덱스인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실업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실업률이 동반 상승할 때 이때가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조심하셔야 된다. 앞으로도 실업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고 도박 사이트 칼시는 지금 39%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세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팀은 시그널 채팅으로 하면서 기밀이 어느 정도 누설됐다고 하지만 기밀이 누설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어느 정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와 다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 2372까지 이 지점까지 올라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이 구간을 뚫고 간다면 2714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이렇게 떨어졌던 것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이렇게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5757을 돌파를 했고,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오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S&P 500 보고 있습니다. 다우도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약간은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CH도 이때 매수하고 27불 50센트 밑에서만 매수를 하자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매수하기보다는 이때 내려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여러분들이 SCH는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QQ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은 494불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근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등하는지 약간을 눌릴 건지 이거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약간 눌리더라면 그때가 다시 한 번 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셨다가 매수의 찬스를 삼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 크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벌써 이제 70불대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불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70불 돌파하면 그 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괜찮은 자리다. 약간의 눌린다면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담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하락 채널을 어느 정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려면 91K까지 올라가야지만 이 하락 채널을 깨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1K 깨고 난다면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91K 깨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 가니까 이더 동생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1K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이더리움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 일단 보시고 이더리움 투자도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를 보시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다른 주가와 다르게 지금 101선, 121선, 201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시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스는 지금 이 바닥을 다졌고 약간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중소형주들은 아무래도 나스닥과 S&P보다는 좀 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 준다면 그때 힘스도 힘을 받아서 올라갈 듯 하니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수 전체를 좀 보시고 힘스 그리고 중소형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템퍼스도 위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다시 한번 또 뭐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60불대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불대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템퍼스 AI도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온큐도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만들고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온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상승 곡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온큐 투자하신다면 누릴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TSMC도 약간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찐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전체적으로 관세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TSMC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로드컴을 보시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AI 관련된 빅테크들의 투자가 있어진다면 그때부터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GTC 이후에 그렇다 할 뭔가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사실이고 결국에는 관세 문제가 해결된다. 그때부터는 상방으로 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관세가 누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USD도 어느 정도 상승은 했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관세 때문이겠죠. 엔비디아가 상승하지 못하니까 USD도 지금 못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느 정도 온다면 그래도 부분 익절하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술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관세로 눌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한 23불 정도 온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익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불, 25불, 28불 이때마다 계속 익절을 해가시면서 갖고 가야지 않겠나. 단기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주가 방어를 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요할 때마다 뭔가를 내놓는 애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는 애플이기 때문에 지금 AI 투자로 좀 늦은 감이 있죠. 하지만 애플 생태계에 AI를 접목시킨다면 애플 유저들은 AI를 반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AI 탑재를 조금이라도 늦춰지겠지만 진행된다면 애플은 결국에는 이 생태계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바닥 따지기 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300불대가 지금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하락 채널 위로 올라가서 상승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간다. 그때부터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TSLA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되돌림 하면은 지금 12.91까지 올라오면 일단 좋겠고 16.33까지는 올라와야 이때부터 찐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TSLA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 눌릴 때 여러분들이 그때 좀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TSLA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00까지 간다 테슬라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테슬라는 앞으로도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 이슈들만 나와준다면 급격한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 관련된 FSD 문제도 어느 정도 지금 하더라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계속 홀드 하신다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은 이 하단부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메가커피는 지금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은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매수 매도 그리고 차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 매도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 시크릿 방은 텔레그램, 기존의 텔레그램과 그리고 카톡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과 함께 소통해보는 공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카톡방은 어디에 들어가냐 보시면 이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을 보시고 게시물을 누르시면 게시물을 보시면 스타벅스 멤버십은 3월 텔레그램 링크 하단부에 링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하단부 링크가 나와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탑 시크릿 멤버도 이 게시물에 보시면 탑 시크릿 멤버 3월 카톡방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로 함께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